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 네, 오늘은 기독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대학교 때도 뭐 채플을 하니까 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채플을 해서 이제 의무적으로 2학년 때까지는 예배를 봐야지. 예배를 봐야 돼요. 매주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이화여대는 되는 보니까 4학년 때까지 1, 2, 3, 4학년 다 채플 들어야 되고, 연대는 이제 2학년까지만 채플 듣는데, 전 채플이 좋더라고요. 남들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채플이 지겹다는 거 뭐 졸린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상하게 신과대 재밌더라고. 하나님 얘기도 재밌고, 성경 얘기도 참 재밌고, 특히나 이제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제 옛날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재밌는 거를 이렇게 졸고 있을까? 옆에 학우들이 보면 난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학교 전공 수업만큼 재밌어. 전공도 사실 제가 좀 좋아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채플이 참 재밌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정치학이나 국제정치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제 외국계회사에 한 20년 있으면서, 또 지금 이제 이 회사도 경험하면서, 나이 한 50이 넘어가면서 생각이 드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 기독교 덕을 많이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더 타임즈, 영국의 더 타임즈의 유니버시티 랭킹을 보니까, 서울대가 60몇 위 정도 하고, 연대가 한 76인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있어. 쭉 있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일본은 어떤가 보니까, 동경대가 26인가 정도 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동경대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게이오 와세다 이렇게 보니까, 게이오가 600등, 와세다가 800등이더라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가 볼 땐 넘사벽인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게이오 대학 하면 그래도 참, 무시무시해 보이고 그랬거든요. 와세다, 대단하다. 근데 한국이 정말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건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을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본보다는 경제력도 좀 낮고, 인구수도 적잖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국력이 일본이 더 앞서는데, 일본 대학의 순위가 우리보다 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만 동경대한테 지지, 사립대는 다 우리가 이기더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의 규모하고 똑같은 거야. 나라의 규모는 작으니까 이제 국립대가 떨어지지만, 이 사립대는 어떻게 기업이라든지 한마디로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제 학교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본 소니나 이런 데 이기는 것처럼, 연대가 게이오를 그냥 이기더라고. 고대도 와세다를 그냥 더블 스코어. 고대가 와세다잖아요. 연대가 이제 게이오인데. 게이오가 600등, 그리고 와세다가 800등이야. 고대가 한 200등 하더라고. 이번엔 좀 떨어졌더라고요. 한 200등 정도 하는데, 연대가 76위. 그거 보면서, 이거의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미국하고, 기독교구나. 기독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한국에 와서, 연대도 이제 기독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참 많은 것을 한 것 중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이고, 한국으로. 그 고종이 그렇게 소원했던 게 미국하고의 수교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는데, 역대로 전쟁이라는 것은 이충근 박사님 말 맞다나, 역대 전쟁의 99%는 먼 나라하고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나라하고 전쟁이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고종도 머리가 빠른 거지. 고종이 우리가 암군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멍청한 왕이라고 돼 있지만, 외교적인 어떤 생각을 참 탁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하고 우리는 맺어야 된다. 이유는 중국, 러시아나 일본은 인접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득될 게 없어.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은.
바로 옆에 있으면 뭐 도와주기래 뭐 안 좋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먼 데 있으니까 영토에 욕심이 없는 거지. 일단 참 먼 나라에 조그만 땅을 뭘 관심을 가지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를 거점으로 활용하긴 좋지만 그걸 뭐 영토로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은 한반도라는 게 아주 먹음직스럽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차지해버리면은 소위 뭐 춘망치한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나 해양 세력들이 넘어올 때 훨씬 더 좋고, 일단 거기를 일본이나 이런 것들 해양 세력을 저지하기 좋고, 러시아도 이제 부동항 좋고, 일본은 반대로 이제 대륙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유리하지. 그러니까 한반도가 참 먹음직스러운, 뭐 이렇게 말 써서 안 되겠지만 참 탐나는 땅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봤을 때는 거점으로는 상당히 좋고, 왜 중국하고 특히 소련 이런 나라들을 견제하기 얼마나 좋아. 특히 지금처럼 중국을 그냥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는 게 낫겠다. 이충규 박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옛날에는 미국이 안 시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통일이라는 것이 이게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에너미라고 생각을 안 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국에 대해서 5,000년 동안, 5,000년 중에 한 4,000년 정도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사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미가 이제 미국의 영향권이고 캐나다도 뭐 미국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본까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조선은 또는 뭐 코리아, 뭐 고려 다 대륙의 어떤 영향을 받고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6.25 때도 경험을 했고, 6.25 때 이제 결국은 소련이 도와준 게 아니라 30만 대군이 온 게 중국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느낀 거지. 이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권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중국이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나라가 이제 소련을 견제하는 어떤 프렌드,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핵무기 가지고 미소가 이제 군사 경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등소평하고 이제 키신저가 만나서 미국하고 잘 지내자. 70년대 딱 그렇게 되면서부터 미국은 중국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프렌드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일 수가 없었던 거야. 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고,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뭐 될 거 안 될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왜? 뭐 중국을 굳이 견제할 필요가 없잖아. 왜 소련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그냥 이대로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를 되게 말렸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갈구는 거야. 너 왜 자꾸 북한을 자꾸 다투냐?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냥 뭐 나는 이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낼 테니까 남북 문제는 니네들이 그냥 민족끼리 알아서 하고 뭐 좀 친하게 지내든지 뭘 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개입해서 뭐 통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니네들이 만나서 통일하고 싶으면 하고. 대신 근데 중국이나 미국은 입장에서는 그냥 니네들의 의사에 따를게. 근데 마치 미국이 막 주도가 돼서 남북 통일이 되고 중국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하는 꼴은 내가 못 볼 거야. 왜? 그러면 중국의 심사를 건드릴 테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유신이 일어난 건데, 74년도에 유신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민족 자결주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때 74년도에. 적십자에다 왜 중국 북한 입장에서도 황당했던 거야. 지금까지는 막 혈맹이라고 그러더니 미국하고 딱 붙어가지고 중국이, 그래 보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도 야 이제 막 원조도 안 해준다 그러고,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소련은 자꾸 이제 쇠퇴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소련이 자꾸 원조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원조를 못 해주는 거야. 자기 나라 바쁘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전략이 상당히 맞아떨어진 거지. 미국은 이제 중국을 되면서 북한하고 중국이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뭐 견제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중국 자체가 그때 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와중에서 보니까 중국이 뭐 원조해주니 뭐니 그걸 기대하지 못하고 소련한테만 원조를 받았는데, 소련이 이제 약해지면서 북한이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못 살게 된 거는 북한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이 월등히 높았잖아요, 우리나라 남한보다. 근데 못 살아진 거는 뭐냐면, 일단 공산주의라는 것은 체제도 문제지만
일단 인접국들이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데 한국은 그래도 안보적인 도움을 받고 그 인접국인 일본이 또 이제 공업국으로 상당히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떡건물을 좀 받은 겁니다. 만약에 북한도 중국이나 소련이 막 상당히 막 경제적으로 번영했으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이 같이 나눠 먹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이기기는 어렵지, 근본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번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남한 주도의 어떤 통일을 꿈꿀 수 있는 거는 100% 미국 때문이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이게 된 가장 원초적인 것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예, 기독교.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일단 미국이라는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나온 종교의 자유 때문에 생긴 나라야. 미국 아메리카라는 게 왜 생겼어? 그 청교도 탄압하고 영국에서 또는 뭐 유럽에서 선교들 자꾸 탄압하고 자꾸 못 살게 구니까 나는 그냥 믿고 싶은 종교를 믿고 싶어. 뭐 영국 뭐 성공회네 뭐 이런 것도 싫어. 그냥 난 퓨리타니즘이야, 청교도야, 이렇게 하면서 영국에서도 종교의 자유, 아일랜드 마찬가지고 뭐 카톨릭 이런 것도 싫어. 유럽에서도 나오고 독일에서도, 특히 독일도 카톨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뭐 영국, 아일랜드, 뭐 프랑스 이런 데서 엄청 아메리카가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 앵글로색슨만큼 많아.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뭐 독일이 앵글로색슨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독일도 되게 많아요. 독일계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엄청난 그 뭐랄까요, 신앙심이 깊은 나라야. 베이스먼트 자체가 청교도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나라는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국교야, 국교. 그리고 그 엄밀히 말하면 청교도야, 청교도. 그 청교도의 이념이 바로 자본주의잖아. 한마디로 야, 내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사는 거는 내 개인의 역량이고 나의 어떤 그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종교를 억압하거나 어떤 재산권을 억압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이야.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집착이요 엄청난 나라야. 마치 그 이란이 뭐 이렇게 이슬람에 대한 어떤 종교가 집착이 크듯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자유스러운 나라 같지만 자유만 있는 나라가 아니야. 종교를 퍼뜨리는 나라고 기독교를 퍼뜨리는 나라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아예 성경에 대고 맹세를 하잖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성경에다 대고 맹세를 한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6.25 전쟁 우리가 막아낸 것도 트루먼이라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한국을 도와야 된다 하면서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7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했단 말이야.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그렇게 빨리 도착했어요. 무조건 가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나라가 기독교 신자가 없고 우리가 기독교가 그렇게 막 많지가 않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맹렬한 기독교 신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신자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예요. 미국이 물론 전략적으로 한반도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미국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1%도 안 돼. 기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한테는 속으로는 못 믿을 나라야. unbelievable이야. 그야말로 unbelievable.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믿을 수 없는 나라야.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나라기도 하지만 믿을 수도 없는 나라라고. 뭐 가미가지 특공대니 그런 게 엄청나게 기독교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란 말이야.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물론 뭐 대다수가 믿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25% 정도가 된다 그러면 더 되는 것 같아요. 뭐 기독교계의 어떤 통계로는 뭐 절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000만? 150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미국이라는 나라만 이끈 게 아니라 바로 자유라는 거. 자유스러움. 그러니까 기독교는 뭔가 자유스러운 걸 좋아하고 그 자유스러운 것 때문에 결국 기업이 발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삼성이라든지 뭐 SK네, 현대 이런 자동차나 이런 어떤 큰 기업들이 확 크게 커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뭔가 제약하고 이런 걸 상당히 싫어하는 문화예요. 한국 그렇잖아요. 막 옆에서 막 남 눈치 보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남 눈치 안 보잖아요. 남 눈치 안 보잖아. 막
소위 얘기해서 일본 사람들은 뭘 좀만 잘못하면 막 스미마셍 그리고 막 대국민 사과하고 막 일본은 뭐 연예인들이 자기 자식이 죽어도 국민들한테 사과한대.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독교에서 어떤 자유정신이 없는 나라야. 개인의 자유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체의 어떤 뭐랄까 위신, 위험 이런 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딱 보장되는 나라가 얼마나 아시아에서 드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보십시오. 뭐 인도하고 일단 중국만 해도 벌써 한 아시아의 90%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 이 두 나라가 벌써부터 뭐 카스트네, 또 중국은 공산주의잖아. 자유가 없지.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는 약간 물음표지. 정치주도 한국보다 떨어지는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유적인 언론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 한국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 개인이 실제로 제 여동생도 일본에 있었다가 이제 들어왔지만 일본에 대해서 뭐 자유스러웠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 그래요. 한국은 상당히 자유스러워. 자유스러워.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억압하지 않는다라는 말. 특히 공동체가 간에 서로가 그 자유를 보장해 주려고 하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시끄럽다고 해도 참아주잖아. 일본은 막 그거 뭐 조바심을 낸다고. 옆에 사람들 혹시 민폐를 끼치지 그게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기독교라는 어떤 그 종교 자체가 미국을 이끌어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줬고 안보에 대한 걱정을 없게 해줬고 그러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중국하고 이제 에너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통일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지. 미국의 국익에는. 예, 이제는 중국 영향권에서 한국을 떼어내고 싶은 거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저렇게 으르렁거리는 게 우리한테는 우리가 통일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중국이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통일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야. 근데 중국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빠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되길 바라는 거야. 차라리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그냥 남한이 알아서 핵무기 해체할 건데 뭔 문제야. 얼마나 좋아. 미국이 들고 나갈 건데 다 들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뭐 북한하고 괜히 뭐 이렇게 좀 각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특히 이제 지금까지 또 이제 북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의 테프콘이란다. 그 이제 군산 복합체 얘네들이 이제 상당히 그 전쟁 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무기 팔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나 에너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패권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무기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패권을 중간에 뺏기느냐 마느냐 이건 절대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무기 팔아먹고 이거 뭐 사소한 지금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어떻게든 꺾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의 안보를 안전하게 해주고 경제발전이 준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제 기독교였다. 그리고 자유주의를 퍼뜨려줬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참 감사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맹렬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좋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뭐 물론 뭐 되게 일부에서는 또 종교가 너무 남의 종교를 인정 안 하고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자체 종교 자체의 그 태생이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독교라는 종교 태생이 그런 그걸 너무 야박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불교라든지 뭐 이슬람을 믿어서 국가의 어떤 그 정체성이 소위 얘기해서 도움이 될 건 없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디서 불교 믿었다 그래가지고 뭐 인도가 우리를 도와줄 일도 없고 개인의 자유. 근데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국민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얘기하기도 상당히 좋고 또 만약에 이제 뭐 국가 수반이 만약에 이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더 좋지. 미국하고 얘기하니까. 이건 막 제가 이제 정교적 편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제정치 또는 국제적 역학관계에 있어서 남북이 통일되는데 남한주도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기독교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중국 기독교인이 한 2억 대인데요. 중국 기독교인이 한 2억 대인데,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반환시킬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 종교, 특히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서포트를 상당히 좀 생각하면서 지금 세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좋긴 하지만 끝까지 일본을 못 믿는 이유도 종교적인 이유가 커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기독교라는 것이 영향을 준다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국을 내심 더 지원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 어떤 그 표준적인 나라가 될 수도 있어. 자유주의에 있어서. 한국이 참 자유스러운 걸 좋아하거든. 그 참 자유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자유지수가 높고 아시아에서 상당히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디 뭐 인도나 필리핀 뭐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대만 마찬가지지만 참 대만도 사실 90년도까지 계엄이 선포된 국가였어요. 민주화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국은 벌써 민주화된 지가 꽤 됐단 말이야. 50년이 넘어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독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뭐 기독교라는 것을 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